채널 구독 버튼을 바로 클릭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포틀랜드에 있는 작은 교회 지붕에 이슬비가 내리고 로버트의 할아버지를 위한 추도식이 끝난 친척들이 속속 떠나고 있었다. 안의 공기에서는 여전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 냄새가 나며 그가 여전히 품에 안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날의 소중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 중 어떤 부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경멸을 감출 수 없는 차가웠다. 그녀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분노와 반항으로 빛나는 눈을 빛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불공평해, 제시카. 할아버지는 저를 아웃사이더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입양아이든 아니든 항상 나를 조카로 생각합니다. 가족은 단지 피만이 아니야.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니? 제시카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희망? 정말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빈정대는 듯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사실 제 안에는 할아버지의 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른바 가족의 유산은 진정한 혈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데리러 온 사람일 뿐이에요. 제시카의 거친 말 때문만이 아니라 제시카가 나를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제시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저를 친손자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그분과 친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카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을 떴다. 괜찮아요. 확신이 든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법은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아. 희망. 할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정한 상속자의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너야. 숨이 막혔다.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시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불이함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은 사랑이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단지 혈연이 아닌 관계 때문에 친족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의 먼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며 나와 제시카 사이에 암울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한 쓰라린 감정을 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시카의 말이 보이지 않는 문장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내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로버트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나를 손자처럼 사랑하고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미국에서는 입양된 아이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특히 그들이 공식적으로 가족에 등록되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시카가 단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가족의 변호사인 해리슨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깊고 프로페셔널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무거웠다. 호프, 우리가 로버트의 유언장을 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과 제시카가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제시카가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제시카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모욕이야. 그녀는 의자 옆으로 손을 꽉 쥐고 소리쳤다. 내가 외손자인데 어떻게 둘 다 동등하게 나눌 수 있을까? 호프는 아웃사이더일 뿐이야. 제시카의 아버지인 필립 삼촌은 그의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그들이 상황을 긴장시키고 싶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걸 원하시잖아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나를 당신과 결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시카는 희죽희죽 웃었다. 재밌어요. 그는 늙었고 어쩌면 조종당했을지도 모른다. 고소하겠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이 유언장이 무효임을 증명할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돈을 위해 싸우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이 사건을 법적 다툼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준비됐어. 가족들과 긴장된 만남을 가진 후 나는 무거운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제시카는 유언장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산 전체를 위해 싸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시카에게 이것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무엇보다도 나를 없애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그날 해리슨의 변호사에게서 받은 봉투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그 위에는 로버트의 할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만 개봉한다. 나는 심호흡을 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즉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한 법적 투쟁을 준비했다. 그날 밤 포틀랜드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책상에 앉아 내 앞에 놓인 봉투에 은은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가족사와 물려주고 싶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제서야 저는 그분이 단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사랑과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를 찢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늑새 열쇠가 들어있었다. 친애하는 호프,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카가 이 유산을 너와 나누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네가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아. 이 열쇠를 사용하여 내 책상 하단 서랍을 열어주세요. 그 안에는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 가족에 대해, 나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항상 내 손녀였고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마지막 줄을 다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견하셨고 내가 밀려나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몰고 그의 작은 서재에서 몇 시간씩 책을 꺼냈던 그의 옛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나에게 체스를 가르쳐주고 스미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용한 집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없으면 집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곧장 그의 사무실로 갔는데 그곳은 내가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다. 그가 아끼던 짙은 색의 나무 탁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열쇠를 맨 아래 서랍에 넣고 살짝 돌렸다. 딸깍 소리가 나더니 서랍이 열리더니 내 이름이 가지런히 적힌 두꺼운 종이가 나타났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와 사진, 그리고 스미스 가족에 대한 진실이라고 적힌 또 다른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내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산 상속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에 대해서도 말이다. 나는 할아버지 사무실의 나무 바닥에 앉아 스미스 가족에 관한 진실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손을 떨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그의 익숙한 손글씨로 쓰여진 긴 편지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모든 단어를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호프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이 이 가족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랑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더 진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혈연상 스미스가 아니다. 제 본명은 로버트 콜린스입니다. 나는 대공황 시기에 태어나 7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내가 9살이었을 때 토마스와 마가렛 스미스는 나를 입양했고 그들의 이름과 사랑을 주었으며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주었다. 나는 그들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나를 다르게 대한 적이 없다. 그들은 가족이 우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제시카의 아버지인 필립도 나와 똑같았는데 그도 입양된 아들이었다. 내 엄마 캐서린은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에서 네가 덜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필립에게 나도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필립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위태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제시카는 혈통 때문에 이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가족 중 스미스의 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 스미스입니다. 나는 감정에 푹 빠져 가슴을 조여오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족 중 스미스의 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 로버트도, 필립 삼촌도, 제시카도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나를 이 유산에서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심지어 오래된 사진까지 있었는데 어린 로버트는 스미스 부부 곁에 서서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감 있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필립 삼촌이 어린 시절 엘레노어의 팔에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각 사진은 이 가족이 혈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 할아버지는 내가 제시카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필립 삼촌은 평생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으며 항상 존재하지 않는 혈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그 서류를 종이에 접어넣고는 손에 꼭 쥐었다.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온 가족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긴장감 넘치는 침묵을 지켰다. 제시카는 마치 승리가 그녀의 손에 굳건히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호프가 혈연관계가 아닌 입양아일 뿐이므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산은 로버트 스미스의 유일한 손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공책을 움켜쥐고 진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해리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제시해야 할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와 상대 변호사가 고려하도록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문서들은 제시카가 자신의 생물학적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로버트 스미스가 사실도 입양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게다가 제시카의 아버지 필립 스미스도 어린 나이에 입양되었다. 그것은 이 가족 중 스미스 가족과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이 갑자기 이불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제시카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불가능. 제시카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판사는 문서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혈통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나는 로버트 스미스의 유언장이 쓰여진 대로 집행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재판은 끝났다. 나는 짐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시카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서류를 꽉 움켜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나를 다시 불렀다. 왜 나한테 먼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더 이상 평소의 조롱거리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시카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소송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이 스미스 가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믿음을 잃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적 투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했다. 제시카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산에 대한 독점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 스미스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재산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해변가 별장을 얻습니다. 나는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가족을 지켰다. 그의 귀중한 건축 설계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의 유산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가 한때 가르쳤던 대학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체스판을 꽉 쥐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입니다.